경기 평택을 유의동 당선인과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뭐 워낙 유세 많이 하셔서 좀 힘드시죠? 네, 좀 힘드네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전략, 그다음에 원인 뭘로 보십니까? 어떻게 승리하셨고 또 어떤 게 잘 주요했던 것 같습니까? 뭐 특별한 전략을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한 게 저의 최선의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평택에 대한 애정, 평택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 다시 말해서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후보가 아니라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후보를 조금 더 높게 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의 여러 장면들이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가장 그래도 내 머릿속에 가장 기억 남는 한 장면, 두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 토론회 장면을 꼽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토론회 어떤 장면을 토론회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국 후보와 뭐 이런저런 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쇼츠에서도 많이 좀 돌고 뭐 이래서 예. 그 장면 예. 꼽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유희동 당선인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까?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그 머릿속에 이 장면이다라고 각인되는 장면은 없는데요. 그 뭐 골목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5일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제 지지자분들이나 보수 유권자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조국은 안 된다, 뭐 김용남은 안 된다, 이런 꼭 지켜라, 뭐 이런 말씀 당부해 주셨던 기억들이 좀 나고요. 뭐 그분들 기대에 얼만큼 부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거 결과가 승리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후보들이 팽팽하게 여당 후보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후보들이 팽팽하게 갈린 게 승리의 원인이기도 합니까? 구도상 보면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혹시 마지막까지 단일화, 보수에서도 왜 단일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잖아요. 예. 황교안 후보와.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저는 뭐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 못한 거죠. 그렇습니까? 저 당선인님 신혜영 기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못한 게 결과적으로 네. 득이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렇게 초반부터 이 선거를 따라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두 후보 간의 다툼, 격렬한 논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후보가 중심이 아니었냐라고 계속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질문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보수당이 새가 쪼그라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표가 있고 또 제가 이 지역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스킨십을 맺어온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없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5자 구도가 됐든 뭐 4자 구도가 됐든 저는 뭐 그 결과에는 별 변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일화를 계속 얘기했었던 것은 황교안 후보하고 저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죠. 정치적인 지향도 많이 다르고 또 어떤 사안별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의 그런 차이가 제가 김용남 후보와 제가 조국 후보와 갖고 있는 차이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남겨두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또 향후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수당이 보수 재건을 꾀하려면 갈라진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뭐 선거 전략상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 단일화를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국민들이나 보수 유권자분들한테
이제 보수가 변하고 있구나, 보수의 목소리가 작은 차이보다는 큰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좀 전해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보수 단일화를 추진했었던 겁니다.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치열하게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 사실은 네. 재보궐이기 때문에 1년 8개월 뒤에 다시 총선이 있잖아요. 네. 나머지 후보들 어떻게 평택에다 머물 것 같으세요? 다시 만나실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다 공개적으로 평택에 남겠다고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네. 네, 평택에 남으실 거고 남으시겠죠. 또 여기 주거 형태 해가지고도 초창기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2개월짜리 월세니 아니다 1년짜리 월세다 아니다 1년에 한 번씩 난 옮겨 다닐 거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그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역에 다 남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 많은 지역이기도 했잖아요. 사실 평택을이. 그런데 사실 이 지역 안에 있으면 네. 태풍의 눈 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많고 쇼츠가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정작 이렇게 체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로 관심 많이 받고 그러면 좀 다른 치열한 지역 같은 데는 부산 북갑 같은 데는 굉장히 투표율 높았는데 네. 여기는 전국에서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거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평택이 네. 전반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 대비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적극적으로 투표하시거나 정치행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 지난 4년 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43%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높아진 셈이죠. 아, 높아진 게 이 수준이군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었겠죠.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께, 유권자분들께 매력적인 후보들이었다면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투표를 얻었겠지만 많은 논란 중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논란이 된 건 KTX를 이곳에 역사를 설치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정도의 논쟁 외에는 전부 다 당신은 범죄자잖아. 나는 범죄자 알러지가 있어. 이런 류의 말장난 같은 정치적인 다툼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 네. 평택 시민들의 삶에 직관되는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흥미나 관심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다른 낙선한 후보들한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또 어떤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이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낙선해본 상태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얘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당선님,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 나오셨을 때 장동혁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많지만 지금 네. 선거 국면이라 사퇴를 바로 요구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고 네. 어쨌든 전체적인 스코어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진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네. 장동혁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형태든 지금 저희가 모든 후보자들이 전국 단위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공감했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게 당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유권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셨을 테고 이것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로 발산하기 이전에 저는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아마 위상이 예전과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모았던 선거에서 또 힘겹게 또 큰 후보 둘을 이제 이기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당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네. 자기가 소속한 정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역량 또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니까 지금 어제 당장
뭐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네.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노력과 시도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게 올라온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랑도 정치적으로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할 만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황교안 대표 후보와의 단일화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재건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인식하고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좀 좁혀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보수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 있던 것이 한 갈래로 모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보수 재건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양한 보수 재세력들이 한 정당에 모여서 지금 이게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때문에 생겨난 양당제 시스템이 아니라면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대로 이렇게 각기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제도하에서는 저희가 양당제라는 그 구도를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뭐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는 보수라고 자임하는 분들은 전부 다 한 정당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목소리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친한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제 복당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당내에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라 이제 복당을 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유이동 당선인이 그 목소리를 내실 계획도 있나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동훈 이제 의원이네요. 한동훈 의원이 당내에 들어오는 것, 우리 당내에 들어오는 것이 최우선 가치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당이 강화되고 또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강화되는 쪽이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선됐는데 바로 입당시켜야 된다라는 게 우선순위냐라는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우리 당에 복당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처지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중에 주요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지만 어떤 것을 먼저 놓을지는 당내 수기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두 개 다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정권 혹은 뭐 여당 견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망가진 보수 재건이 더 지금 급합니까? 저는 두 번째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 망가진 그건 좀 제가 자제하고 어려워진 우리 힘들어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건전하게 지금 집권 여당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충분히 건강치 못한데 지금 실제 실정을 여당에서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건강치 못하면 저희 목소리를 온전하게 들어줄 국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먼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진 데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좀 빼내는 것도 건강해지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제도도 있을 테고 문화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특정하게 뭘 하나라고 딱 집어 얘기하면 또 거기서부터 갈등이 발생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체질이 강화되는 데는 그 한 요소만이 핵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도나 문화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람 문제 아닌가? 그게 사람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인 결함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의 제도의 문제는 뭐 있어요? 뭐에 대한 제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당의 거죠? 문제가 이제 뭐 문화적인 또 제도적인 뭐 사람의 문제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 제도의 문제는 뭐 있습니까? 당 제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그 당내의 교육기관이라든지 그 당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재생산하면서 예. 당내 구성원들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 제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번 사안마다 저희의 입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움직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따라가게 되고 인물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그분이 정당 내에서 어떤 주도적인 권력의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것이 또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인물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다 딱 하나는 아니겠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정치인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가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네. 대체로 보면 이 총체적인 문제 이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게 안 고치겠다는 얘기랑 전 비슷하게 들려갖고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요, 그렇지 문제고 않죠. 예, 제도도 문제고 뭐 문화도 문제면 뭐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뭐 우선순위는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쭤보긴 한 건데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전혀. 예. 네. 전혀.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그런 걸 하려면 고치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버틴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의원님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 지도부에 들어가서 견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네. 곧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출마 계획도 있으세요? 지금 당장 이번에 치러지는 이제 새롭게 3년 차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는 저는 도전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짜 끝으로 그 선관위 이번에 좀 문제 많았잖아요. 네. 선관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진짜 이 선관위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속풀이 문제도 있었고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투표용지 노출 문제도 있었고 또 선관위 직원 자녀들 이렇게 불법 채용한 문제도 있었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이게 보면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자체 자정 기능에 맡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1당과 2당이 마음을 먹으면 저는 원천적인 것부터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문제만큼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이동 당선인 다시 한번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이동 당선인 그리고 박수현 당선인 두 분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 또 앞으로의 계획들 등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얼굴색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안면 홍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빨갛게 분장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술 먹은 거 당연히 아니고요. 더 얼굴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오늘은 바로 다음 날이니까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스튜디오에 당선인도 모시고 낙선인도 모시고 좀 맞습니다. 선거 얘기도 해야죠. 낙선인들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졌는지 한번 그렇죠. 스스로 패인 분석하는 자리, 네. 자기 반성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꿀잼이거든요. 네. 자, 혹시 그 렌탈 가전 중에 얼굴색 하얗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렌탈이 있으면 저도 한번 비교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바꿀 때, 휴대폰 바꿀 때, 정수기 새로 들여놓으실 때 비교원에서 검색하시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670-2571번입니다.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됩니다. 많은 혜택 비교해보시고 꼭 여러분께 유리한 쪽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